네, 경기 피레타니원의 강대출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우울증, 공황장애, 또 하지 불안 증후군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분의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한번 천천히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 피레타니원은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 꼭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모든 질병은 저희 임상 경험을 통해서 찾아낸 것이지만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보다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발생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심부 온도의 저하에서부터 모든 질병은 시작이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 공황장애, 하지불안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저희 한의원에서는 치료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왜 치료가 또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천안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39세 남자분인데, 일단 공황장애나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 체중이 많이 나가서 비만약을 좀 장기 복용한 과거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지금 4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복용 안 할 수가 없죠. 며칠 동안 잠만 못 자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은 우울증, 신경 안정제, 또 불면증, 수면제를 처방받고 또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 증상으로는 불면, 불안, 초조, 피로, 어깨 결림, 또 가슴 두근거림, 급격한 감정의 변화, 또 한편에서는 다한증이 있습니다. 다한증. 상체적으로 자꾸 땀이 나는 거죠. 또 하지 떨림, 이게 바로 하지 불안 증후군이죠. 그 이외에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이 있죠.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불면증과 우울증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기타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울증, 공황장애, 하지 불안 증후군도 제가 심부 온도를 최적화해 줌으로써 치료를 해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의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디에서 비롯되었나라는 거죠. 자, 제 이론에는 모든 질병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셀 인저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리학 책을 한번 보세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셀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셀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한 거죠. 우리가 온도, 압력, pH, 전기장, 자기장, 물리화학적인 자극, 또 음식물의 다양한 어떤 특성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세포는 기능 저하나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있어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딱 줄어들죠.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그 ATP 합성에 장애가 생김으로 해서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빨리 체온을 정상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만이 세포가 또 정상적인 기능을 하니까, 그래서 손발끝에서 이렇게 모공을 닫아버리게 된다 이거죠.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차근차근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잘 못해요. 자, 이후에 우리는 활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는 몸에서는 그러면 열이 발생한단 말이죠. 자, 몸속에서는 열 에너지가 발생되고, 그 발생된 열 에너지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안 되잖아요. 구멍이 막혔으니까, 모공이. 그러면은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구멍이 많은 쪽이 상체이지 않습니까? 그럼 상체로 열이 쏠린다고, 상체로. 그럼 상체로 열이 쏠릴 때 이 상체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굴, 목, 두피 이런 쪽에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는데 온도가 상승이 되면 기화열이 생기고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식게 되면 액화가 되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다한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 다한증. 이제 왜 이분은 우울증, 공황장애,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으면서 왜 다한증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다한증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한증은 왜 동반되는지를 제가 지금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항시 모든 생명체는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은 물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물리 현상, 우주의 법칙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상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려면 인체 물리학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열 에너지는 우리가 상체로 쏠릴 때 이 심장 쪽으로도 열이 쏠리게 됩니다. 그때 심장 자체에서 열을 받게 되고 그때 심박동수의 증가, 또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눈, 코, 귀, 입 등으로 열 쏠림이 계속 진행은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열이 쏠리면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이 떨어지고 또 인식, 사물을 관찰하는데 정확한 이 인식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자신감마저 떨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럼 사람과 만났을 때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증상들이,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특히 저녁이 되면 신부원들은 더 내려가죠. 그러면은 모공은 손발끝에서 더 다치고, 그럼 열은 어디로 더 쏠려요? 이 머리 쪽으로 열이 더 쏠려버립니다. 뇌는 각성이 되고 그때 불면증이 오는 거죠. 자, 왜 다한증, 불안, 초조, 불면증, 당연히 뭐 불면증이 오고 사물에 대한 인식 능력도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공황장애까지 오는 거죠. 불안, 초조감도 생기고 하니까. 자, 왜 이렇게 우울증, 공황장애가 생겼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한증이 생긴 것도. 자, 그런데 왜 하지 불안 증후군이 생기죠? 자, 상체로 열이 상대적으로 많이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지 쪽으로는 열은 원활하게 잘 못 가죠. 그럼 하지 쪽에 에너지가 많이 못 가잖아요. 뭐 수족 냉증이 올 수도 있고 근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럴 때 하지 불안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 불면증이 있으면 당연히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등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약들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약들은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다 낮춰버립니다. 상체로 열이 쏠리는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체의 피부 온도를 낮춰버리니까 잠도 잘 자게 되고 불안, 초조감도 사라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속의 온도까지 낮춰버린다면 속의 온도까지. 그러면 모공은 더 다치게 되죠?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은 또 어디로 갈까요? 또 상체로 쏠린단 말이죠. 자, 이제는 약이 없으면 더 불안감, 초조감,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약에 의존하는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들은 약 주고 병 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 이론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약이든 양약이든 이 신부운도를 떨어뜨리는 어떠한 약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 이론을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이론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우리는 밥을 먹는가? 왜 우리는 따뜻한 옷을 입는가? 왜 우리는 집에서 잠을 자야만 하는가? 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이 신부온도 최적화에 초점이 맞추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부온도 37도만 유지되면 제가 종종 그러죠. 죽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신부온도 37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지가 안 돼서 죽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물에 의해서 신부온도를 떨어뜨린다면 내 수명은 더 단축이 된단 말이죠. 수명이 단축이 되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하지, 불안 증후군을 동시에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이론이고요. 또 신부온도만 최적화될 수 있다면 동시에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신부온도를 최적화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낮아져 있는 이 신부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추고 또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주는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병명과 상관없습니다. 제가 임상을 해본 결과 이 세 가지의 치료 원칙만 지키면서 치료해 주신다면 그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임상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신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제가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합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신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청열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안해표지제 이러한 약효가 있는 약재들을 딱 처방을 해서 최단기간에 신부온도를 끌어올리고요. 또 식이요법도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선택을 하나하나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필레토의 음식 선택의 기준은 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익혀야 됩니다. 분해가 잘 되어줘야 됩니다. 산화가 잘 되어주는 음식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양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생활요법도 항시 내 환경, 주변의 온도를 좀 높여주고 내 몸이 춥지 않게 항시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도 항시 땀이 날 정도로 충분히 운동을 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이 분산 방출시킬 때 우리는 치료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자, 오늘은 이 우울증 또 공황장애 그 다음에 하지 불안 증후군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의 정상을 한번 분석해 본다라면 불면 공황장애는 왜 생겼다고요? 내 부위로의 과도한 열 쏠림에 의해서 내 점박의 피부온도가 올라가면서 내가 각성이 될 때 생겼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불안, 초조, 가슴 두근거림 당연히 심장으로의 열이 쏠려서 심박동수가 빨라짐으로 해서 생긴 정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방에서는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서 자율신경이 실조가 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불안, 초조, 가슴 두근거림은 심장으로의 열쏠림이 과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다한 정도 우리가 상체로의
열이 과도하게 쏠림으로 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기화 이후에 액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다한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통,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죠. 열이 머리로 과도하게 쏠림으로써 자, 피부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자, 이때 중요합니다. 표면 장력, 이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이 세지죠. 그래서 머리 쪽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밀어낼 때 두통이 생기는 거고요. 또 손해라든지 이런 데 자극이 갈 때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증상 하나하나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분이 왜 발생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찝어낼 때 우리는 이 동시다발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울증, 공황장애, 또 하지 불안,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분의 치료 사례를 가지고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